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다 보면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애니어그램 지혜 책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 수피 지도자가 전해준 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애니어그램을 소개할 때 이 우화를 많이 쓰는데요. 수피 지도자 중 한 분인 이드리스 샤라는 이제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들려줬던 우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를 쓴 그 저자분도 이분의 그런 우화를 소개를 하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금속 세공인 남편이 있는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을 하죠.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겠죠. 어떻게 탈출을 했느냐 이제 물어보게 되니 이제 그 금속 세공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종교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하루에 5번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슬람 쪽에서 기도를 드릴 때는 밑에 그 작은 양탄자처럼 생긴 깔개를 깔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만 딱 되면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배틀을 짜는 직조공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용 깔개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올리게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기도용 깔개의 이 문양들을 잘 보니까 이것이 감방 자물쇠의 도안이었다는 것을 이 남자가 알아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교도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장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내가 작고 예쁜 공예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당신이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교도관이 연정을 구해주고요. 결국 이 금속 세공인은 공예품 만드는 그 시간 외에는 이제 자물쇠의 구조를 이해하고 열쇠를 만들어서 결국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그 자물쇠의 도안을 이해한다면 열쇠를 만들어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구조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과연 인식하고 있는가? 감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그 감옥을 탈출할 수는 없는 거죠. 탈출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요. 감옥을 탈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체가 보이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이 감옥으로부터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결국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격이든 자아든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니어그램을 1900년 초반에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를 마련한 그 게오르게 이바노비치 구르지예프는 아주 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기계이다. 기계이다 라고 했어요. 자극이 들어오면 그 자극에 반응하는 마치 기계죠. 인풋이 들어오면 정해져 있는 대로 아웃풋이 나가는 인간도 어떤 환경 속에 주어져서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말이나 행동, 감정, 마음,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반응하는 이렇게 된다면 이건 기계의 작동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기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공부하는 이유도 자동적인 그런 반응,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수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는, 성격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수피 우화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